대표로 한 번만 들어오셔도 될 것 같아요. 저희 그냥 촬영은 제가 가지고 갈게요. 네, 잠깐만 이렇게. 죄송합니다. 아니, 정말 몰라서 나는 그거 같아서 좀 안타까워서 내가 이제 얘기할 기회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올 줄 알았어. 좀 기다려봤거든 사실은. 아니 제가 경찰이 하도 막아가지고 제가 못 왔던 거고, 저도 솔직히 혹시 뭐 유경건 그 대변인님 있잖아요, 그분도 제가 한 시간 받는 게 만나서 대화했었어요. 저희 청와대 옆에. 아마 그분도 저에 대해 잘 아실 겁니다. 제가 그때 왜 혼자 찾아가지고 많은 얘기를 나눴는지도. 그게 많이 공감대도 많이 나눴거든요. 우리 나는 이래 그 얘기 오영석. 그리고 얘기야 이렇게 2016년까지 다녀야 될 얘기들이거든. 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얘기 하나밖에 없거든. 지금 이제 대부분 자녀들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고 다른 집은 애들 둘씩 셋이 다 있어도 애기들 하나하나 봤을 땐 다 소중하잖아. 네, 물론이죠. 물론 우리 애들이 태어났을 때는 많은 사랑을 받고 태어났고 우리가 해줄 게 너무 많았는데 우리는 거기까지 가보지 못하고 지금 이 상태에서 평생을 가야 된다는 얘기지. 다 살은 애들 그리고 첫날에 떼어내렸는데 어민들이 올려주지 않았으면 그나마 지금 생존한 애들도 다 죽은 모습이야. 그러니까 옷을 다 입고 조끼 다 입고 기다렸지만 그리고 손톱이 다 시커멓게 긁어 팠거든. 그 나머지 애들은 다 다쳐서 나왔어. 우리 부모들이 사실 왜 이렇게 하냐면 그 마음을요, 살릴 수 있었는데 애들을 수장시켰다는 그 이유가 뭘까? 우리는 그게 너무 궁금한 거야. 제가 지난번에도 제가 그 기자분들한테도 얘기했고 같이 이제 유경건 그 대변인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번 세월호 참사는 이번에 정말 희생된 부모님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솔직히 뭐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뭐 어떤 사람들이 그 배 타고 있었다면은 진짜 꼼짝없이 죽은 사람 거의 다수예요. 그치. 근데 그 상황이. 그 앞전에 사고가 수십 년 동안 계속 몇백 명씩 3~4명이 계속 났었거든 사실은. 근데 다 묻어졌어. 옛날에 언론들은 조용했지. 묻을 수 있었던 시대이고 지금은 인터넷, 핸드폰 모든 걸 다 할 수 있잖아.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묻을 수 있었지만 세계 외신들이 먼저 들어와 있었어. 사고 난 그때 그 순간에. 그랬을 때 걔네들이 발표한 게 뭐냐면 언론이 먼저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언론에서 조작을 했어. 전원이 구조됐다고. 침몰했다, 전원이 구조됐다, 수백 명이 다 살았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우리는 그 살았다는 얘기에 학교에서 기다리고 직장에서 기다리고 진도 갔을 때 체육관에 갔잖아. 체육관 갔을 때 그 상황이 뭐였냐면 똑같은 방송만 계속 틀어준 거야. 보고를 하면서 우리를 안심시키고. 그렇죠. 그 그리고 부분들을, 애들을 네. 다 죽을 때까지 기다렸던 거고. 아니 근데 그 부분들을 우리 모든 국민이 다 봤잖아요. 네? 그거 다 봤죠. 이게 말고도 더 저도 많은 지식이 있어요. 저도 솔직히 이제 그때 상황 저도 너무 이제 사무실에 있다가 갑자기 그 뉴스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깜짝 놀랐는데 갑자기 뭐 조금 있다가 뭐 다 구현됐다 했는데 또 그것도 좀 이상하다는 생각했었어요. 가능한 일이 근데 어찌 몰라, 사진에 TV에 나오는 거는 뭐 구조하는 모습은 안 보이는데 다 구조됐다니까 도대체 뭐 어떻게 한 건가 싶어서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나중에 그런 문제가 터져나왔잖아요. 이게 저도 이게 진짜 우리나라의 지금 이 현주소라는 걸 저도 절감을 해요. 이번 사건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은 거기 뭐 해역의 상황도 아실 거 아니에요. 가보셨을 거 아니에요. 발성까지 그렇죠. 저 가보셨을 거 아시겠지만은 그 지역 자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제 뭐 물속, 예를 들어서 뭐 눈 떠고 헤엄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아니라는 것 정도도 알고 있을 거고, 또 그게 딱 탁하잖아요. 물도 탁한 데다가. 근데 뭐냐면 네. 나오라고 말씀하면 다 나올 애들인데 그러니까요. 걔네들은 제주, 인천 모든 국정원까지 통화를 했어. 그럼 우리가 무엇을 생각했어? 살릴 수 있는 애들은 그리고 걔네들 때문에 헬기 하나 보내고 배 하나 보냈어. 유민이 아버지가 같이 얘기하셔도 되겠어.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이 사람은 몰라서 진작에 제가 좀 뵙고 싶었어요. 아버지 같이 네. 얘기하시고. 저번에 그 만나고 싶다고 해서 네네. 아니 나는 정말 잘하시거든요. 몰라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우리 언론에서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때 우리가 만약에
그 애들을 다 다른 애들을 옷 입고 기다린 애들을 방송에서 봤잖아. 그런 게 루트가 여기도 하고 여기도 하고 국정원까지 전화를 해줬단 말이야. 근데 누군가가 지시는 거지. 지금의 그분이 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 네. 그렇게 이렇게 가 내려갔잖아. 그러면 애들을 다 수장시켜라 이렇게 된 거잖아. 걔네들만 살리기 위해서 헬기 한 대 가고 배 한 대만 왔어. 근데 저 어머님, 정말 이제 제가 이제 어머님 그런 뭐 계시는 분들 마음은 정말 100% 공감합니다. 그거 아프면 솔직히 저도 뭐 제 자식도 그 배 타고 있었으면 꼼짝없이 죽으실 거라는 얘기 있어요? 못하는 데 있어요. 몇 명? 저한 명이에요, 저도. 저도 한 명이다 하나만. 보니까, 저도 하나다 보니까 그 하나 있는 나이가 만약에 그렇게 사고를 당하게 되면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게 제고 이게 이제 저기가 불태워지고 남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여기 이번에 진짜 그 참관 당하신 분들이 지금 모든 국민이 그래서 함께 다 같이 슬퍼했던 거 아니에요. 함께 이 상황을 극복하자고. 네? 이 상황을 극복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들을 그걸 만들기 위해서 함께 했던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그렇지. 근데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도 제가 뭐 얼핏 들었지만 그런 부분들이 뭐 솔직히 뭐 국정원이 됐던 이 사람들이 남은 사람들 일부러 수정을 시키려고 했다. 솔직히 저는 그걸 도무지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뭐 어떤 근거로 또 어떤 뭐 수적으로 얘기해 뭐 충분히 뭐 사람 마음에서 얼마든지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 저는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저희는 누가 그렇게 보도를 모니터링 해봤어?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나오고 길거리 나오고 내 새끼 슬퍼할 시간도 없이 우리 애기 크게 한번 물어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다 나왔는지. 저도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 정부라든가 현 이제 공무원들이나 이분들이 하는 과정에서 저도 진짜 정말 저 개탄 그 이상으로 할 만큼 어떻게 즐겨 할 수밖에 없나 그런 충분한 감정 느꼈어요. 충분히 보여줬고 그런 부분들이. 근데 우리 엄마들이 왜냐면 정치 모르고 나라가 이렇게 썩었다는 것도 몰랐고 난 내 손으로 뽑았어. 네. 내 손으로 뽑고 나중에 노후 대책은 잘하겠구나. 우리 그렇게 모르고 살았다는 거야. 직장 생활하고 시부모 모시고 그걸 살림하면서 그렇게 살았거든, 애들 키우면서. 근데 내가 당해보니까 이게 받아들이기 힘든 거야. 애가 죽었다는 것도 힘들지만 내가 이렇게 썩은 데서 살았다. 우리는 정말 세금 하나 요만큼도 떼어먹을 적이 없고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남한테 돈 써가면서 봉사하고 그랬던 사람들이야. 근데 이게 내 현실 다가오니까 내가 이런 정부에서 살았고 내가 이런 사회에서 살았구나. 그래서 어머니 아마 김영 아버님도 이제 아시겠지만 제가 그때도 그런 얘기는 했었어요. 우리 그 대변인가 만나서 얘기했을 때도 제가 했던 얘기가 지금 보세요. 우리 사회가요. 하다못해 공무원들 봅시다. 뭐 일반 공무원도 마찬가지. 특히 해경이나 인명 보조해야 될 그런 공무원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들도 가족이 있거든요. 첫 번째. 그리고 게다가 정말 이제 소방 공무원들이 보면은 진짜 불기둥에 자기 몸을 던지며 가면서까지 그 임을 수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그분들이 희생되면은 솔직히 국민들이 그들에 대한 어떤 거에 대해서 너무나 소리가 왔었어요. 그러면 물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될 문제인데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우리 공무원 사회보다 이번에 뭐 전공로 해가지고 공무원 노조에서 또 했던 것처럼 하나의 이익단체로 대변되고 있단 말이야. 하나의 공무원도 하나의 편한 수단. 그냥 평생 진짜 이런 생각으로 들어야지 어떤 사명감이라든가 헌법에 나와 있는 국민의 봉사자라는 생각으로 들어간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어요, 공무원들 중에. 그들이 그 장소에서 솔직히 해경,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해경 초기에 투입할 때 내가 그 부분에 절대 저는 공감 못해. 왜 그 할 때 막 들어가지 못했는지. 나중에 그 사람들 하는 얘기가 있대요. 자기네들은 식물하는 구조 활동을 해본 적이 없다고, 훈련을. 해본 적 없다고. 그 말 들으니까. 그러니까 그 말 들으니까 저도 한편이 이해도 가면서도 진짜 안타까운 거예요. 물론 뭐 그들도 자기 가족이 있고 자기도 누구의 아버지고 막 그럴 텐데 자기 뭐 아무런 준비도 없이 훈련을 안 해봤다니까. 안 해본 상태에서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입장을 바꿨다면. 근데 구하러 온 사람도 다 보냈어. 구하러 온 사람 잠수부 밑간이고 정말 세계에서 알아주는 사람들도 많이 왔었고 그래. 다른 나라에서도 그리고 배가 안 넘어질 기회도 있었고. 이거는 지금 오해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처음에는 우리도 이렇게 싸우려고 안 했어요. 그냥 정부에서 다 알아서 해주는 걸로 알고 살았기 때문에. 근데 막상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정부하고 진상조사위원회에다가 수사권만 부여해달라 그러면 우리는 싸우지도 않아요. 그죠? 그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려는 뭐 삼권분립의 사법체계 이런 운운하면서 좀 안 해주잖아요. 문제는 뭐냐면은 서북 청년단이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나라의 안전이에요. 저는 지금은 뭐 보상 그런 걸 싸우는 게 아니고 진짜 나는 내 통장 지금 보면은 여기 2천만 원 대출 받아고 싸우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몇 개월 안 남았어요. 가닥이 나가요. 보상 받아가지고 니네 싸우지 않냐 그러죠. 보상이요? 보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앞으로는
사건이 나가지고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모든 사람이 죽었잖아요. 앞으로는 사고가 나더라도 저는 구조 같은 건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자. 이걸 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물론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됐든지 간에 청년 됐든지 간에 남아있는 아이들, 자라는 아이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싸워주자 이거예요. 안전을 위해서. 나는 네. 진짜 그 보상이나 배상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건 내가 진짜 너무 답답해. 우리가 돈 받고 돈 때문에 그러는 거 같죠. 처음에 우리도 싸울 때는 돈 배상 그 주가에 다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막말로 보상을 해주잖아요. 우리 편하게 먹고 살아요. 장사하면서 이렇게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냥 뭐 저도 뭐 그런 것 때문에 하시는 건 아니라는 저도 알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만 오해만 안 해주시고. 우리는 이거야. 후세 애들한테 막 그러고. 진짜로. 물론이죠. 그 마음을 제가 정말 절대 공감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기 더 나. 우리가 여기 저도 그런 능력도 우리가 안 싸우면서 뭐 잘못된 길을 걷는다. 그럴 때는 한 번씩 어필하고 그런 걸 해주면 좋아요. 네. 우리도 가다 보면 잘못된 길을 걸을 수도 있어요. 100%는 못 갈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좀 한마디 서로 해줘가면서 가는 길 가시되 대신 안전한 나라는 똑같이 가자 이거예요. 네, 지금 이제 그게 지금 있잖아. 이 태극기 달고 다니잖아. 자랑스럽게. 내 자식이 우리 아버지 자랑스럽게 하듯이 대한독립 만세만 해서 아니라 이 우리 소수의 엄마들 지금 움직이는 거는 후세에 지금 남아있는 애들 그리고 나는 가방을 메고 다니는 애들 결혼하는 사람 그리고 내 후세 우리 엄마처럼 나도 조용히 늙고 싶은 사람이야. 자식 없어도 노후에 누군가 우리를 보면서 존경해주듯이 그렇게 해주고 싶거든. 나는 그런 욕심에 우리가 지금 움직이는 거지. 내 애 아빠야. 우리가 애 아빠야. 지금 우리가 우리 여기 얼굴 보고 산지 얼마 안 됐어. 지금 여기 와서. 왜 제가 하냐면 이 네. 아빠들 엄마들 다 똑같은 그래서 마음이야. 어머니 그 한 가지 이제 그 지난 저희가 9월 28일 날 그 저도 제가 발표했던 내용이지만 사실 저는 이제 그 이 세월호가 사실 온 국민이 하나가 돼가지고 이걸 같이 극복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의 국민 분위기 중심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왜 이게 좌파우파가 나뉘어집니까? 세월호 사건에 좌파우파가 있어요. 아니, 감추려는 자하고 묻으려는 자하고 우리는 밝히려 하고 아니 나눠진 게 누구 때문에 나눠진 것 같아요? 유가족 때문에?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가족 때문은 그거 아니죠. 아니라는 거 알아. 정치권들이 그러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나섰던 이유가 유가족분들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유가족분들 그리를 내세워가지고 정치적으로 놈들 한 놈들 그 놈들이 인해서 좀 괘씸하다는 다 거예요. 이용해 먹었잖아요. 선거 때부터 처음부터 육사 선거부터 우리 다 이용했잖아요 지금. 우리는 정말 순수하게 그분들이 도와줄 줄 알았어. 현 정권에 대해서 우리가 몰랐던 그거를 정말 제대로 잡아줄 줄 알았어. 그 저희가 근데 저 양쪽 다 우리는 아마도 이제 이용한 거야. 기억하실 겁니다. 초기에 이 사건이 터지고 있었을 때 그때는 세월호 유가족분들이 남도 중심을 지켰었어요. 그래서 아니 너무 믿은 거지. 그럼 물론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랬는데 이제 어느 때 순간 뭐 그때 당시 그런 것도 있었죠. 뭐 예를 들어 뭐 여야 정치권에서 그때 뭐 진도까지 내려고 그러니까 뭐 왜 오냐고 와가지고 뭐 정치적으로 하려고 오냐. 그때 선거 앞두고 있어요. 그런 거 가지고 비판하고 할 때는 솔직히 모든 국민들 공감하는 부분이었어요. 이분들 왜 세월호 3사는 진짜 여야 모두가 책임이 있거든요. 이거 정치권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실은 우리 국민 모두의 책임이에요. 이런 거 하나의 어떤 비정상적인 거 뭐 그렇잖아요. 말로는 우리가 정치인들의 소리가 뭐 그놈들 썩었다 욕을 하면서 막상 우리도 그들랑 똑같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그들을 썩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고칠 생각을 하지 않고 비난만 하는 이런 기본적인 잘못된 구조 때문에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나는 아까 말씀 잘하셨는데 좌파우파가 왜 나뉘냐 이거야. 네. 정치권도 나눠졌더라도 우리 국민은 하나로 가야 된다 이거예요. 대한민국 깨끗한 대한민국 만들기 위해서는. 네네 맞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 정치권이 좌파우파 갈라졌죠. 여야가 갈라졌잖아요. 지들끼리 싸우고 있죠. 진짜로 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들은 같이 가야 되는데 국민들이 갈라져 있다는 거 거기에 따라서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알아요? 저도 우리는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닌 진짜 국민의 힘으로만 가자는 거예요. 예? 왜 우리가 외치고 하냐? 뭐 우리가 정치 하나 뭐 자리 하나 바라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돈 받으려고 그거 아니잖아요. 국민은 함께 가야 된다 이거예요. 정권을 바꿔놔야 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국회 안에 들어가서 재판 치는데 그거 왜 바라보고 거기에 옹호해서 같이 편 갈라가지고 하냐 이거야 국민들이. 하나로만 가야지. 그래서 저도 이제 항상 제가 주장하는 게 진보와 보수, 뭐 여야가 됐든 좌파와 우파가 됐든 함께 가야 된다는 게 제 기본적인 주장이에요. 우리 국민은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모든 게 우리 민주주의 사회가 진정으로 바로 가려면 균형을 이루어야 돼. 왜 뭐 알지 않습니까? 발전만 강조하면 서민들은 어떻게 해요? 서민들이 궁핍하면 내몰리면 결국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가진 자들만으로 세상으로 민주주의 유지를 못해요. 저는 그래서 이게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기본적인 색상인데 지금 저희가 이제 싸우고 솔직히 제가 서북신난 재건한 취지도 그것 때문입니다. 종북 세력들 때문에요. 네? 그들은요 사회적 약자를 위하는 척을 하지 절대 안 돕습니다. 제가 원주에서 제 현장에서 부딪히는 자들 그들이에요. 오히려 정말 사회적 약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약자를 돕는 게 뭡니까? 그들의 아픔과 슬픔 눈물을 닦아주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해 주는 건데 그들은 이분들한테 거리로 나와가지고 집회하고 시위하는 방법들을 알려줘요. 그리고 집회를 효과적으로 이렇게 인원을 붙여주고 이게 돕는 겁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약자를 돕고 지금 세월이 유가족들 돕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겨운 추울날 이 거리에 내세워가지고 두는 게 옳은 겁니까? 아니면 이분들이 말씀 잘라서 죄송한데 여기 와서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한테 하지 말고 내가 답답한 게 그거예요. 서북청년단 어버이연합 그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예요. 말로는 유가족 이해하는 척에 그러려면은 국회 가서 국회 앞에다가 니들 똑바로 해서 세월 유가족 집에 돌려보내는 게 빨리 정치 똑바로 해라. 이걸 외쳐줘야지. 국회에다가 목소리를 외쳐줘야지. 이런 데 와서 외치는 게 난 잘못됐다고 봐요. 알아요? 우리는 국회를 향해서 지금 목소리 못 드는 거예요. 우리가 서북청년단이나 어버이연합에 대해서 목소리 절대 안 높여요. 절대 안 높여요. 싸우지도 않고. 왜? 같은 국민이에요. 같이 안전한 나라에 살아야 되니까. 근데 대신 당신들은 뭐가 잘못했냐면은 왜 우리한테 목소리를 높여서 계속 연대서 집회하고 싸우냐 이거예요. 그 목소리를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니까요. 네. 그 목소리를 나는 진짜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 사랑한다면은 국회에다가 청와대가 목소리를 외쳐주세요. 저 사람을 집에 편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정권을 똑바로 해라.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사실 유가족분들 뵙고자 저도 뭐 글도 올리고 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 왔는데 물론 이제 어버이연합이나 그분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좀 차이가 있어요. 저 솔직히 그분들 하는 게 저는 동감 안 해요. 뭐 보니까 뭐 그제도 와가지고 막 지금 목소리를 크게 했던데 저는 그런 거 생각은 달라요. 다른데 제가 사실 여기 온 이유는 지금 보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광화문 이 자체가 지금 이건 이게 법은 아니라는 건 아시잖아요. 이 광화문이 집회도 안 될 뿐더러 원래 공간 자체가 누구나 같이 쓸 수 있는 국민 공간인데 세월의 유가족분들이 세월의 참사 이 문제만큼은요 진짜 분명히 말입니다. 저도 내가 박근혜 대통령 이분을 대통령 만들고 저도 목숨까지 걸렸던 사람이에요. 아마 아실 거예요. 박사모 했던 사람이라는 거. 네? 했는 건 내가 박근혜 이분이 만약에 이 세월의 참사 이 사건으로 해가지고 그냥 잊혀지고 만약 간다. 제가 가만히 있어요. 내가는 박근혜라는 사람 절대 그럴 뿐이 아니라 나 알아요. 그래서 아까 말했죠. 해병과 해경과 오죽하면 해경을 해체하라까지 얘기했겠냐고요. 나는 그래도 최소한 지난번에 여기서 물론 뭐 유가족분들이 하는 얘기는 안 하라고 믿어요. 나는 그거 믿는데 일부 세력들은 박근혜 그때 뭐 했냐고 박근혜가 죽였다 뭐 그런 가당치 않은 얘기들이 어떻게 나오냐고요. 그러니까 박근혜 지지한 국민들은 없습니까? 그는 바보입니까? 그런 말들 듣는 국민들은 어떻게 침묵을 가만히 있을 수 있냐고요. 그래서 우리도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초창기에 이 집회 하기 전에 순수하게 엄마 아빠가 어떻게 싸웠냐면 여당 편도 아니고 야당 편도 안 들었어요. 아실 거예요. 똑같이 공정하게 했어요. 왜? 진실을 밝히려고. 그래서 야당 편도 아니고 여당 편도 안 들었어요. 그러나 이게 한참 가다 보니까 여당이 아예 안 들어져요. 우리가 국회를 들어갔던 이유가 왜 들어갔냐? 7월 12일 날 우리가 요구한 안을 야당이 같이 일단 집어넣었죠. 한 개도 안 들고 묵살이 됐어요. 그래서 단식을 시작했다. 왜? 우리가 굶으면은 그나마 세월호 유가족이 요구했던 안 그게 뭔지 알아요? 보상배상 전이 아니에요. 내가 2시간 동안 싸웠어요. 보상배상 다 빼라, 특례 다 빼라, 의사장 다 빼라. 2시간 동안 싸웠어요. 원래 회의가 1시간인데 연장을 했어요. 네? 진상을 조사하자는 거지 책임자 처벌해서 안전한 나라 만들자는 거지. 천만이 서명을 왜 받았냐? 우리를 설득시키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늦지 말라고. 근데 요까지 했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다 뺐어요. 그거는. 알아요? 그렇죠. 진짜 실상을 알면은
처음부터 같이 했었다면 저희 마음을 알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유경련 대표님하고 그 대변인하고 대화 나누면서 이제 그런 상세한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저도 솔직히 이제 뭐 지난번에 그 새누리당 그 김무성 대표가 이제 나오면서 그 사람이 이제 얘기할 때 보니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한 새누리당에서 그 세월호 유가족 분들을 1대1로 만나가지고 접촉해가지고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나 문제 직접 들으면서 해나가겠다. 그 말 들었을 때 저는 그래, 당신 그렇게 하면 된다. 제발 당신들 먼저 다가가라고 이렇게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게 실현 안 됐죠. 실현이 안 됐죠. 그게 안 찾아갔죠. 이게 왜냐면은 나는 새누리당 한계를 저도 잘 알아요. 누구보다도. 네? 그러니까 정말 아픔이 있고 사회 역자는 이런 다가갈 때 정말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는 마음의 자체를 찾아가야 되는데 어떻게든 그걸 뭐 자기 어떤 뭐 정치적 이용을 하든 이제 이런 생각하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지. 그게 안 된 거고 나도 참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나도 많이 그런 고심들을 했었어요. 제가 그럼 한 가지 좀 내가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뭐 보수단체에서는 이제 또 제 밑에서 또 집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극단적인 대립이에요, 지금. 이런 부분들이. 대립인데, 그럼 뭐 어떻게 돼야만이 지금 이미 나오면 저 합의도 되고, 뭐 하면 다 뭐 동의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통과가 됐잖아요. 통과되면 저는 그것도 나는 좀 불만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거 뭐 또 다른 입장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솔직히 세월호 관련 법에서 나 유가족도 다 배제시켜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기본적으로. 네? 왜냐면 그 다음에 왜 정치권이 해야만 그 결과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까요. 나는 한나라 새누리당에서 뭐 추천인사 뺀다는 것도 나 정말 마땅하지.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올 때 새누리당 책임 안 질 거 아닙니까? 지네들은 안 했으니까. 그런 무책임한 행위가 있냐고. 새누리만 문제가 아니라 양당이 같아요. 마찬가지. 그래서 저는 여야가 동출해가지고 이 대안에 그리고 그 세월호 이후 이 참사 다시 반복되지 않게끔 정말 시스템을 바로잡는 일에 여야가 같은 책임을 지고 대통령도 책임을 질 수 있게 말려면은 진짜 앞으로 해법이 굉장히 간단하게 풀릴 방법 딱 하나뿐이었어요. 네. 딱 하나면 돼요. 네. 근데 그걸 못하고 있어요. 여당, 야당, 지금 국회 앉던, 협상 테이블 앉던, 맨날 실갱이하죠. 이 실갱이 못하게 하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뭔지 알아요? 네. 지금 보수단체든 무슨 단체든 서북청년단이든 국회에다가 소리를 같이 힘을 모아주면 돼. 저쪽으로 방향을 바꾸잖아요. 마이크를 저쪽으로 바꾸잖아요. 국민으로 나서면 돼. 그러면은 쟤들은 눈치 보고 진상조사만 철저히 할 거예요. 진짜예요. 그거 그러니까 돌아갈 수 하나만, 있어요. 골지 하나만 제대로 세워지면 이 다음에 어떤 사고가 나도 같이 우리하고 맞서는 걸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일 왜요? 무서운 게 국민이야. 어떤 단체가 아니라. 진짜예요. 어? 만약에 전 국민이 국회에다가 당신들 똑바로 해라. 학급을 국회에다 목소리 내잖아요. 국회 여야 앉아서 지금처럼 못해요. 절대 못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맨날 우리 여기 가족이 아니고 다른 국민들이 일어나주면 가능하다는 진짜예요. 얘기야. 지금 이제 저기 이제 뭐 보수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도 가보면은 그 사람들도 몰라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국회를 해산하라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도. 국회에다가 내질러야 된다. 그 국민들 힘을 그러니까 보여줘야 그 부분은 같은 공감이에요. 그래요. 지금 정치권이 있었고 정치권 제 역할 못하고 있다는 아니, 거에서는 거 알잖아요. 같은 생각 갖고 있어요. 당하고 봐요. 있잖아. 네. 야당이 무너지든 여당이 무너지든 무조건 하나 다 지금 무너지게끔 외쳐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지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진짜 이런 사건 나면은 전원구제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 것이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책임자? 지금 책임자로 책임질 놈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책임자 처벌했다고 인정하십니까? 지금 안 하면 아니 지금 이후에는 한당 문제. 강주 법원에서 지금 재판 나왔잖아요. 책임자 처벌됐다고 인정하세요? 아직 다는 아니겠죠. 지금 하고 있죠. 진행 중이죠. 근데 지금 나와 있는 게 그래 제가 살인죄가 안 되고 네. 36년 받았어요. 뭐 사실 그래요. 나뭐 선장도 그렇고 이놈들도 알고 보니까 와 진짜 뭐 그 계약 측에다가 아니 개판 아닙니까? 거기다가 그 사이비 종교고 뭐 구원파까지 개입돼 있어가지고 종교 집단이 그 운영한 것도 솔직히 모순이고 네 그런 집단에 그런 걸 운영권 준 것도 사실 그때 당시 누가 허락했는지 그래 그거를 밝히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다 저희도 근본적으로 같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국회에다가 외쳐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그거예요. 우리가 가서 맨날 이렇게 하는 것보다 국민들이 단체도 그렇지만 국민들이 일어나주면 진짜 어떤 단체든 간에 같이 해서 내가- 거기다 해주면 우리가 10번 하는 것보다 이 국민들이 일어나주면 제가 그걸 무서워한다는 얘기야. 진짜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진짜 이 나라를 지금은 위해서 힘을 합쳐야 된다는 한다면 얘기야. 우리 쪽으로 화살 돌리지 말고 진짜
국회 쪽으로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그러면은 5년, 10년 갈 거 1년, 2년 1년이면 끝나. 1년이 정말 썩은 놈들, 정말 썩은 놈들 다 솎아내고. 자, 그러면요. 정말 그러려면은, 이렇게 제가 그전에도 뭐 얘기했지만, 전 여기 이제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정말 순수한 분들이 대부분은 잘 압니다. 아, 내가 네. 그 얘기에 대해서 내가 알려줄게. 네. 박근혜 퇴진하고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네. 내가 그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고, 우리가 또 순수하게 가자. 처음부터 우리는 이런 시민단체를 안 받았어요. 처음에는. 알잖아요. 우리 그런 거 유가족들이 알자. 시민단체를 안 받았다고, 배제를 다 시켰다고, 와서 도와주겠다. 우리가 안 했어요. 탄핵이 아니다, 우리는. 진실을 밝히고 싶다, 그거야, 우리는. 왜 안 한다고 줄 아세요?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신상균형 그거 우리 유가족들이 하면 돼 해가지고 싸우니까 너무 유가족 목소리 안 돼. 너무 힘들다는 거 알았어요,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단체를 이제 그때 참가해라 했는데 어떻게 참가했냐? 내가 금속노조 지금 알죠? 처음에 다 도와주러 전국에서 왔어요. 왔는데 조끼 벗고 깃발 다 내리시고 시민의 입장. 그래 지금까 시민의 입장 싸우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원래 금속노조 같은 데 가서 깃발 다 꽂아요. 3지구마다 깃발 펄럭이죠. 그거 아직까지 없죠. 그냥 우리 순수한 시민의 입장으로 싸웁시다. 그래서 아직까지 금속노조 모여도 이런 데 와도 깃발 안 꽂아요. 조끼도 안 입고 와요. 그리고 이제 이 단체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제 박근혜 퇴진 이분들이 이제 참가하게 됐어요. 이분들한테 내가 설명을 해드려요. 박근혜 퇴진보다 철저한 진상을 규명하게 되면은 책임자들 나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 책임자가 누굽니까? 진상 규명하다 보면은 책임자 당신들이 뭐 퇴진 안 하고 안 해도 그 안에 질사랑 책임 다 져 있으니까 책임자 처벌로 갑시다.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저 유가족 해서 박근혜 퇴진 잘 안 해요. 그러면요, 지금 이제 아까 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일단 물론 모르겠어요. 제가 그분을 10년을 넘게 저도 지켜봐왔고 진짜 뭐 저도 그러네요. 박근혜 퇴진이 아니라 박근혜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분이 대통령이 문제가 버리진 아니에요. 않았잖아요. 누구를요? 가진도 없잖아요. 네? 그분이 우리를 2번, 3번 버렸다고. 국민을. 아,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과연 지금 이 상황에서 대통령 내려앉히고 뭘 거고 아니, 그건 아니죠, 우리는. 퇴진시키고 뭘 우리는 거냐고. 지금까지 그거 아니잖아. 필요가 없어. 그냥 진상만 밝히면 돼. 밝혀달라, 이거야. 책임자가 처벌하면은 바람인데요. 저도 이제 사실 지난번에 거의 나오진 않았는데 사실 이게 세월호 이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그동안 그 유병헌 있지 않습니까? 구원파의 유병헌이가 우리 정관계 그 뭐 국회도 있을 거고 아니면 또 뭐 솔직히 공무원들도 많을 거고 곳곳에서 로비하고 있던 게 장난이 아니에요. 돈 세탁 자, 하고. 이번에 이걸 드러내 발본책을 하지 못하면은 밝히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발본책은 방법에 대해서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네. 아니. 아니야. 하지 마. 아니야. 하지 말라고. 여기도 정말 궁금한 게 많고, 그런 우리도 식으로 하지 여기 말고 설명을 얘기할 건 같이 얘기. 가야 되는 방법이 있는 거야. 얘기하고. 여기서 하지면 안 돼. 사람들이 앉아서. 어쨌다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얘기는 해야지. 그러니까 정확히 그러니까 알고. 그 발본 제공하는 그 방법에 있어서 제가 제안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유병헌이한테 솔직히 골프실을 받든 뭘 받든 그게 정말 제 그런 그 어떤 뭐 목적인 어떤 뇌물인데 이걸 알고서 받은 놈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냥 못 모르고 그냥 선인 줄 알고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정 기간 현 정부가 유병헌으로부터 이제 어떤 그 뇌물 받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자수할 수 있는 기간을 줘가지고 자수한 사람들에 대해서 면책을 주자. 자수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면책을 주면 그런 사람들이 걸려질 거예요. 안 그러면 너무 많아. 다 잡으려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실 면책을 줘. 왜 우리 모든 국민의 책임이 있어요. 면책을 주고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안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때부터 조사들하면 그때 다 나와요. 왜? 받은 사람이 먼저 오픈해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정말 그 기가 꾸린 놈들은 못 풀죠. 그 놈들은 이제 식출해야죠. 그 놈들은. 근데 그거를 우리가 안을 냈다고 애들이 들어줄까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그런 안을 제시할 때 거의 국민적 공감대를 얻느냐가 문제예요. 저는 국민의 공감대는 얻을 거라고 봐요. 그렇게 한다면은. 왜냐면 그래서 사실은 이제 모두를 싸잡아서 다 처분한다니까. 아니, 공무원이나 국회의원 절반 이상이 받았을 텐데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것 때문에 진상조사위원회에다가 수사가 계속 안 넣어준 거예요. 한번 만약 유가족분들이 한번 가면 그걸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런 제안을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려면요 하나의 대안입니다. 현실적인 대안이에요. 그거를 국민들이 원한다, 이렇게. 그렇죠. 국민들 충분 인지가 있어요.
같이 아무튼 지금은 현재 모르겠어요.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작가가 누군가가 만들어놨는데 그걸 다 떠나서 우리는 국민의힘을 하나를 붙여가지고 그런 안을 제시해서 같이 넣는 거예요. 우리만 넣으면 안 되고 같이 넣어버리면은 오히려 그거는 먹히죠. 우리가 넣으면은 거들떠도 안 봐요. 알아요? 지금 아주 이제, 중요한 지적이 왜냐면 진짜 이게 중요한 지적인데. 양쪽이나 다 받았거든. 그래서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정말 니네들이 못 믿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이 그래서- 참가하려고 그러는 거거든. 그래서 야합이 죄를 알면서 내는 수익하고 벌금을 내리고 지네들이 벌금 떼우려고 그래서 지금 계속 야합이 그렇게 하는 들어갔잖아요. 거야. 이게 지금 그래 여야 구분 없이 다 엮인 놈들이에요 지금. 그거를 그래서 걔네들이 지네들 살 길을 못 그러면 하는 거야. 살 한번 길을. 같이 한번 나서가지고 지금 우리 쪽에 화살 돌린 분들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한번 해서 진지하게 저희하고 만나서 진짜 국민의 힘으로 같이 갑시다. 진짜. 안타까워. 그럼 좋습니다. 지금 저희도 사실 이제 안타까웠던 부분이 그 세월의 유가족분들 솔직히 우리는 정치적인 이용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은 저는 좀 확신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여기서는 충분히 좀 걸러낸다고 하시니까 저도 당연한 생각 드는데 예를 들어서 저 뭐 문구들 있잖아요. 문구들 보면 솔직히 입에 담지 못할 문구들 많아요. 네? 그건 우리 손으로 하는 게 그게 물론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 때문에 유가족분들이 이렇게 부담을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처음에 그 단체를 안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만 하려고 했는데 국민들이 일어난 거야. 너무 미약해. 그래서 국민들이 일어난 거야. 국민 대책이 몇 분 좀 했는데 이제 여기저기서 다 도와준다고 와가지고 이렇게 된 거니까 가볼 수가 없잖아요. 누구는 가고 누구는 빠져갈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저 한 사람들은 다 순수 시민들이야. 시민단체야. 그리고 대신 또 그래서 이제 말을 못하는 거고. 박근혜 퇴진하고 불고 나오는 사람들 있어요. 우리도 솔직히 그거 부분에서는 우리도 걔들은 못하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거의 뭐 강제로는 못하는 거예요.